네, 전광훈 목사발 코로나 음모론과 가짜뉴스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 음모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수치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전 목사를 향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수치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건가요? 네, 사랑제일교회 대변인 또는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으로 있는 강현재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그제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를 집계 발표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거짓 조작 발표를 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그리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고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지난 20일에도 일부 신문의 광고 형식으로 대국민 입장문을 낸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정부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그리고 참여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면 모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라고 발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당국은 이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만 검사를 강요한다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하면서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은 눈속임이나 차별 없다.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에 의하면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 그리고 전 목사 접촉한 교회 간부들 또 교회에서 진행됐던 집단 숙식 그리고 8.15 집회 참석자 등 모두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지만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미검사자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법 압수수색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경찰이 21일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이것이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방역 대상 특정과 무관한 전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다음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장소와 압수 대상 물건이 불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그다음에 영장 혐의 내용과 무관한 압수 대상이었다. 이런 4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 지금 입장은 현재 뭔가요? 경찰은 일종의 생트집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전 목사 휴대전화 등이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압수수색에 문제 소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서는 전 목사가 변호인 참여 등과 관계없이 압수수색 영장 제시에 응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였고요. 변호인 참여 의사가 있었다면 얘기를 했다면 변호인 참여 시켰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역 대상 특정과 무관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장에 그런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도 인정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그 양측 주장 어느 쪽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네, 경찰 입장을 굳이 들어보기 전이라 하더라도 방역 목적으로는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 또는 위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찰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들어와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도 변호인의 참여나 입회를 압수수색을 당하는 분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이 변호인 참여하도록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변호인 참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영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장에 기재되어 있을 법한 것들이라서 전혀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바이러스 테러다 이런 식의 주장은 조금 좀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거 없는 이 감염자 숫자 조작 의혹이나 정부가 이를 통해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 좀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좀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업무가 방해되거나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예를 들면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목록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하거나 감염 의혹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이렇다면 이건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처벌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거는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보건소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 검사를 받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 자체를 두고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은경 그 방역대책본부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소지가 있는데 뭐 정치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는 뭐 그간의 과오가 전부 숨겨져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한테 하는 얘기랑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큰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짜 뉴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가짜 뉴스로 지목된 뉴스들은 대체로는 뭐 훌륭한 언론들인 경우가 더 많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소위 유사 언론 또는 뭐 신문방송법이나 방송통신법 등에 적용받기가 곤란한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한 허위 사실이나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자정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이런 가짜 뉴스들하고도 계속 같이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이런 코로나 관련한 가짜 뉴스는 완벽하게 좀 근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